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왜 착한 사람일수록 먼저 상처받을까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는데, 정작 미움받고 참았는데, 오해받고 양보했는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괜찮아요가 입에 붙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상하게 웃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세상은 왜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울까? 그리고 착하게 살면 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걸까?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강동구에 사시는 정미선 씨는 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 모임에서 의견이 서로 달라도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미선 씨를 편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심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정서적 소진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결국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이 찾아오죠. 그러나 미선 씨는 오히려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착한 사람은 상처받아도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참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례는 마포구에 사시는 박민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가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그냥 쉬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웃었지만 속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고집이 아니라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일한 건데, 착한 부모는 늘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우지만 아이들은 그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 말 속엔 사랑과 외로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지치지 않게 지켜드리는 곳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40대 직장인 김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팀원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에서 후배가 자신이 준비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발표했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지호 씨는 그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나는 늘 뒤에서만 박수치는 사람일까?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꿈을 응원하느라 자기 꿈은 미뤄둔 채 살아간다는 걸요. 이건 결코 작지 않은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종종 포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착한 사람은 늘 이용당할까요? 그건 거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언니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어느새 그건 습관이 됩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착한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처음엔 정이었는데 나중엔 의무가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무너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자 호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착함은 상대의 의존을 부르고 의존은 결국 존중을 앗아간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건 내가 늘 괜찮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땐 아이들 학원비, 남편 식사, 시부모님 병간호,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갈게. 지금은 좀 바빠서. 그 말에 어머니는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평생 베푼 사랑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구나. 이건 모든 착한 어른들이 언젠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헛된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다시 자신에게 돌릴 줄 안다면 그건 여전히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지혜톡톡 멤버십에서 관계심리 편을 함께 보세요. 착한 마음을 지키는 법, 거절의 기술, 관계의 온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60대의 한 여성은 늘 친구 모임에서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언제 볼까? 밥 한번 먹자. 하지만 한 달, 2달 연락을 끊어봤더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 모임은 내가 만들고 있었던 거였다는 걸. 그 말이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끊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착함, 이 관계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길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6번째 사례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던 친구가 나중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를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요. 잘못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함부로 쓴 사람이죠. 하지만 착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탓을 합니다. 내가 욕심을 냈나 봐. 그 착함이 결국 상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착함이 나를 잃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시 돌아봐야 할 착함입니다. 진짜 선함은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내가 좀 쉬어볼게요. 이번엔 내 마음을 먼저 챙겨볼게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겁니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기술입니다. 착한 사람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무례함 속에서도 품위를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품위 안에 자신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착한 사람을 이용하려 들겠지만 자신을 아끼는 착한 사람은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착한 사람의 미소 뒤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웃었다면 이제는 그 미소를 자신에게도 건네주세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알아봐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오늘도 착하게, 그러나 나를 잃지 않게. 그게 진짜 지혜 아닐까요?